어느새 새해 들어 한 달이 가고 2월입니다. 시간이 가도 너무 빨리 가는군요. 새해 덕담 나누고 반갑게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월이라니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새해 약속들은 변함없이 잘 지켜지고 있을 테지요. 이 즈음에 가끔 이런 핑계 대는 사람 본 적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설이 지나지 않았으니 약속이 유효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 위안 아닌 위안을 핑계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암튼 그렇거나 저렇거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사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정석이 부릅니다. 사랑하기에. 이 노래는 애청자이신 정봄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난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오프닝 곡으로 들어본 노래 이정성님의 사랑하기에 들었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봄비님?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함께 잘 들었습니다. 사랑. 저는 가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의문을 갖곤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먹는 걸까? 보는 걸까? 아니면 가지고 노는 걸까? 요즘 들어 터무니없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 가볍기가 하늘에 떠도는 솜털보다도 더 가벼운 게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진짜 중요한데 그런 사랑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정수 시인의 시 속에서 우리는 사는 사랑을 느꼈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온통 사랑 이야기였죠. 누군가에게 몽땅 바치는 애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간절했다가 그리웠다가 애절했다가 온통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이 노래 들으면서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인들은 시를 쓸 때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많이 쓰지 말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가볍게 쓰지 말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예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볼 시는 대전시인협회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이장희 시인의 가을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들꽃, 이장희. 시골집 텃밭에 정구지, 부추, 졸 줄지어 심었다. 추운 겨울에도 잘 버티고 지나온 못난이들. 밭 틀에서는 냉이 나신개도 하얗게 꽃을 피웠다. 바라귀도 비집고 다니고 피줄기도 씨를 물고 몰골 뒤밀었다. 그 사이 피어난 꽃 서리빨 들창에 시린 청상 청초한 보랏빛 들국. 네, 비교적 간단한 시인데요. 가을 들꽃이라는 시였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 사투리인지 아니면은 어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어색하게 읽혀지는 억지로 갖다 붙였다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에 정구지, 부추, 졸. 이 졸이 왜 붙었는지, 졸이 무슨 뜻인지 주석도 없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냉이 나신개도 하얗게 꽃을 피웠다. 바라귀도 비집고 다니고. 바라귀가 뭐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어색하긴 한데 이장희 시인의 가을 들꽃에 대한 단상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이도현 시인의 미수령에 올라라는 시 읽어봅니다. 미수령에 올라. 이도현. 산에 올라서니 시야가 감감하오. 할 일은 남아있고 시간은 짧다네요. 그래여 초조하지 말고 쉬엄쉬엄 오르세요. 산상수훈 먼저 읽고 적벽부는 다음 차례. 사랑장 믿음장은 두고두고 읽을래요. 미수령 88번 조아리며 걷는 길. 미수령에 올라. 아마 주석에는 없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보니까 미수를 맞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나이가 돼서 보니 그러그러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또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김길순 시인의 새벽바람입니다. 새벽바람, 김길순. 정제된 바람 한입 창가에 서성이면 일어서 맞이하는 겸허한 몸짓이다. 하루의 소중한 일상, 다가오는 설레임, 숨은 기운 다잡으며 움직이는 보람 속 과거를 돌아보아 미래를 다짐하고자 사는 법 밝히며 간다. 새 등불을 켜고서. 새벽 일찌감치 이렇게 일어나서 어딘가 좀 미래를 밝히고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숨은 기운 다잡으며 움직이는 보람 속, 이런 시 표현을 보고 제가 미리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 또 볼까요? 강신용 시인의 하루라는 시입니다. 하루, 강신용.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세끼 밥 먹고 책 읽고 시 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다시 하루가 와 눈 뜰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 눈 꼭 감으면 지구 어디쯤에서 햇살 피는 소리, 노을 지는 소리. 참 서정적이면서도 하루의 소중함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네요. 그냥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뿐인데 우리는 하루가 가고 맞이하고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루라는 그런 단어이고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병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당신과 나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못다한 사랑 가슴에 안고 헤어져야 했던가요. 기억하지 말아요. 슬픈 지난 얘기는 아무 말도 말아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당신을 사랑한 게 잘못한 거죠. 사랑한 게 잘못한 거죠. 울먹이면 당신이 놀랄까봐 아무 말도 난 못했죠. 시린 가슴을 혼자 여미고 돌아선 게 잘한 거죠. 사랑하다 헤어져 상처받은 남자가 어디 나뿐인가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도 잘못하면 병이 되네요. 병이 되고 말았네요. 병이 되고 말았네요.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조항조 님이 부른 사랑병 노래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구절에 의미 있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도 병이 되고 말았네요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렇죠. 우리 다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병이 되는 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전민 시인의 북쪽 동네 나라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북쪽 동네 나라라는 시는 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1번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쪽 동네 나라 1. 북쪽 동네 나라 전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 세습을 바통 터치하고 김씨 왕족의 수령으로 산신처럼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최후의 설익은 공산주의 집단, 최악의 횡포를 부리는 동네, 고모부와 친형까지 살해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동네, 충성심이 약한 공직자 수십 명을 집단으로 처형시키는 동네, 외국 원조 물품을 수령 생일날 하사품으로 선물하는 동네, 벤츠 수십 대를 수입해 부하들에게 충성심 강요 선물. 이렇게 쓰셨는데 이 북쪽 동네 나라는 지금의 그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전민 시인님께서 생각하는 그쪽 나라의 그런 단편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셨나 봅니다. 생각의 다양성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읽어볼 시는 배인환 시인의 돌의 발견입니다. 돌의 발견 1. 배인환. 한때 너도 나도 수석을 좋아한 때가 있었다. 유행은 다른 걸로 바뀌기 마련. 그때 그 버릇 갖고 있어 강가에 가면 돌을 주워온다. 책장 여기저기 보잘것없는 돌이 있다. 좌대도 없이 누워있다. 바하의 음악책을 꺼내오다가 그 돌을 발견했다. 상형 문자를 써놓은 것 같은 이런 돌은 처음이다. 이 돌을 주워올 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냥 오석이라 주워온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50년이 흐른 후 이제야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했다. 돌이 참 무생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양성, 그 속에 이렇게 있는 돌의 무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꼭 살아있는 동식물만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심하게 굴러다니는 돌 하나라도 그 속에는 인생과 삶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느끼고 발견해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그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그분은 참 대단히 돌을 주워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최송석 시인의 소리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최송석. 망망한 바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붙잡고 조약돌이 흐느끼고 있었다. 언뜻 맺힘이 풀리는 소리이다가 우르르 몰려드는 함성 같기도 하고 쓸쓸히 놓아버리는 탄식처럼 소리는 종잡을 수 없이 속으로 파고들어 발길을 잡는다. 어둠이 깔리는 시각에도 한없이 왔다 끝없이 가버리는 파도와 조약돌, 서로 엇갈리며 깊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닷가에 몽돌 해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파도가 밀려올 때 몽돌 굴러가는 소리와 파도가 물러갈 때 몽돌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참 그 소리를 정겹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 소리라고 하는 것이 꼭 비단 거기서만 하는 소리뿐이 아니라 귓속에 들리는 다양한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물의 소리, 생명의 소리, 숲과 바람의 소리 같은 것들이 느낌을 다양하게 줍니다마는
최송석 시인의 이 소리는 망망한 바닷가에서 몽돌 해변에서 듣는 그 몽돌 굴러가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박대순 시인의 어느 봄날 아버지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 박대순. 어느 봄날 똥장군을 지고 온 아버지가 밭대기에 생명을 부려놓았어요. 아버지 등짐에는 땀냄새만 질 뻔했어요. 봄날의 생명이 자라기도 전에 아버지는 봄꽃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지요. 계절이 넘어져도 돌아오지 않던 아버지는 다음 해 봄날 어린 떡잎 속에서 똥장군을 지고 자박자박 걸어 나오셨어요. 가을이면 들판에 환한 웃음 걸어 놓고 단풍이 지면 다시 계절 속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다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똥장군에서 나도 풀려나 봄꽃 피우는 계절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등짐으로 운다는 것을. 봄이면 하얀 목련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푸른 하늘에 붉게 멍든 단풍잎. 아버지, 제 가슴에 달아놓고 싶어요. 봄날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봅니다. 똥장군을 지고 온 아버지가 밭대기에 생명을 부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기 참 마음속에 담겨지고 싶은 그런 식귀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등짐으로 운다는 것을. 네, 이 시를 마침 이렇게 읽으면서 이채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참 아버지는 그래요. 겉으로는 울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 사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박윤경이 부릅니다. 바람꽃 들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요. 바람에 가슴이 베인 듯 아프고 아파도 내 운명이라서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먼 길 떠나시던 바람 슬프던 날에 가슴에 그 정만 두시고 눈물 삼키시던 그대 뒷모습에 별 하나 슬피 빛났네. 눈물 삼키시던 그대 뒷모습에 별 하나 슬피 빛나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전시인협회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유재봉 시인의 내일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유재봉. 쌀랑눈 쏟아지는 토굴 속 얼마를 지나야 그 땅에 이를까. 꿈에 몇 개의 날개가 나고 시간을 줄이며 가나. 신비의 땅에 이르면 첫소리는 뭐라 할까. 하늘은 아직 청정한데 굳어진 어둠 속에 꼭 갇혀 있으면 어쩌나. 가다가 지쳐 두 날개마저 힘겨워 다 소진되면 어쩌나. 털빛을 고르고 부숙하게 더 커오도록 붉은 입술 그와 키스하기 위해 빛나는 융단 위를 쩡쩡하게 걷고 잠 속에서 신부전증만 일지 않으면 하고 방문을 마지막으로 닫는다. 조금은 좀 어려운 시 같이 느껴지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그런 19절이 조금은 좀 삭막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잠 속에서 신부전증만 일지 않으면 하고 방문을 마지막으로 닫는다. 뭔가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이어서 빈명숙 시인의 AI 시대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AI 시대, 빈명숙. 보성 꼬막밥을 먹으러 갔더니 로봇이 밥상을 들고 오네. 저쪽 경상도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로봇이 다 일을 해주고 곁에 있다네. 오가고 할 필요도 없이 독거노인 방을 자식 대신 지키네요. AI, 너는 차세대 지식이 풍부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논문도 현대시도 잘 쓴다네. AI 지능 덕분에 하나님이 진정한 영혼을 불어넣지 못하네요. 나 역시 걱정이 많아 너의 앞날이 우리는 더욱 바보가 되어가고 로봇은 점점 똑똑해지고 서로 관심뿐 아직 자아가 강한 너는 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는 AI가 대세입니다. 저는 AI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의 만든 그 문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저도 공부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뭐 배우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그죠?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이 비단모래 시인이 쓴 길거리 화분 가게라는 시입니다. 이비단모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참 예뻐요. 그죠? 제가 가끔 글로써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덕구 카페 홈페이지에 가면 밴드에 가면 이 비단모래님의 시가 가끔 올라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거리 화분 가게 이 비단모래. 노점에서 꽃을 파는 부부를 만났다. 가방을 뒤적이자 계좌이체도 된다고 재빠르게 말했다.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다고. 나도 마틸다처럼 이파리 펄럭이는 화분을 들고 거리를 철벅거리며 걷고 싶었다. 단발머리는 아니지만 바람에 머리도 흩날리면서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손지갑 속엔 다소의 불안한 내일이 적혀 있더라도 마틸다는 침묵하며 걸었던 것처럼 나도 내일은 건너뛰고 차라리 어제로 돌리고 싶은 시계를 차고 걸으면 어떨까. 바라보던 화분은 막 꽃이 필요하고 있었고 끝내 계좌 이체되지 못한 대금은 거리의 부부에게 봄을 팔지 못하게 했다. 나도 봄을 사지 못했다.
현금, 지금, 입금. 누군가에게 급히 송전을 치고 싶었다. 주머니가 비었을 때는 이런 황당한 일도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가게 앞에서 우리 비단모래님은 길거리 화분가게 앞에서 그 예쁜 화분 하나를 사서 들고 마틸다처럼 걷고 싶었는데 현금 지갑 속에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걸 결국엔 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 현실 속에서 많이 가끔 하기도 하는 거죠.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경화 시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백경화. 해맑은 미소로 다정한 눈빛으로 수줍은 내 가슴에 스며든 아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한마디 말 나누지 못하고 어느 날 훌쩍 부모 따라 떠나버렸네. 눈이 오면 생각나고 비가 와도 생각나고 달 밝은 밤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그립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 그리워지고 그리움은 고독을 안겨주고 고독은 사랑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늦게야 알았네. 그런 것이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쉬워함, 그리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똘똘 뭉쳐서 가슴속에서 이렇게 뭉게구름 피어나듯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예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아파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아픔과 불행이 크게 갈라지는 거겠죠.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한린 시인의 이별을 필사할 때라는 시입니다. 어떻게 이별을 필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별을 필사할 때. 한린. 안녕이란 말 대신에 내 손에 살며시 쥐어준 단풍 한 입. 읽고 있던 시집 속에 끼워 넣었다. 작은 바람에도 수런거렸을 잎이 푸르던 날을 잊은 듯 좀처럼 펼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말라갔다. 불 꺼진 밤이면 휴대전화가 반딧불이처럼 반짝 켜졌다 꺼지고 마음도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책갈피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 죽여 흐느끼는 가을의 울음. 오랫동안 숨지게 듣다가 하지 못한 말들이 새벽별이 되어 사라지는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래요. 야, 이렇게 또 이별을 생각하면서 미리 예측을 하면서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이별이라고 마음속에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린 시인의 이별을 필사할 때 이걸 들으면서 이별도 어떻게 필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가 있고 가슴 아플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에 푹 빠져 지내지만 그 시가 주는 그런 내용 속을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반추해서 내 마음의 색깔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시를 읽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하나 듣습니다. 요요미가 부릅니다. 바보 같은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해줘.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 말을 했었죠. 믿었죠. 누구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었죠. 시간이 지나가면
같이 착한 여자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기회를 줄게요. 날 버리면 벌 받을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최재경 시인의 시와 나 사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나 사이, 최재경. 시가 풍겨와요. 어떤 모양일까 냄새를 맡아요. 눈앞에 그려지는 풍경이 그럴싸하여 그림을 그려봅니다. 악보를 만들어요. 노래를 불러요. 숨을 좀 참다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쓰다듬어 줍니다. 모두 떠난 빈자리가 허전하여 빈속에 술을 한 잔 마셔보아요. 짜르르 취하면 내가 춤을 추고 시가 노래를 해요. 시와 나 사이에 또 그런 정겨움이 있죠. 문득 이생진 시인의 아내와 나 사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생각이 납니다. 그 사이, 시와 나 사이 또는 아내와 나 사이, 그 사이에 이런 사연이 많이 숨어 있죠. 친구와 나 사이도 그렇고 연인과 나 사이도 그렇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노수승 시인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노수승. 한숨 몰아쉬며 날아가는 풍선처럼 한 생이 지나간다. 그들은 지나갔을 뿐 몇 마디 비명소리만 남는다. 삶이란 내면의 절벽으로 수없이 추락하는 일, 한 쌍의 젓가락을 구부려 놓은 듯 우리 앞에 놓인 레일, 한 끼 식사 같은 생, 불타는 듯한 레일 위 한 생의 공허를 돌아 또 다른 무리의 비명소리가 다시 공중에서 회전하고 다른 생에 같은 길이 이어진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잘 올라갔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글빙글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노수승 시인의 롤러코스터 잘 읽었고요. 이어서 조성복 시인의 내 고향 만종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만종, 조성복. 내 고향 만종은 부처 같은 사람들 등 기대어 사는 곳, 신들의 놀이터 둔짐이 사는 아버지 얼굴이고 마을 잎새 선앙당 느티 고목은 어머니 얼굴, 구석구석 전설을 묻어놓고 하나씩 내어준다. 돌배나무 지천 단밭 비아랜 산꽁이 알을 낳고 크고 작은 고라댕이 곳곳엔 연분홍 천지, 부엉새 밤새 울던 행랑등재 조팝꽃 무더기, 구렁말 황신의 늙은 황소가 오수를 즐긴다. 술 취한 비틀거리 푸른달 쏟아지는 정월대보름, 어머니 등에 엎여 외가로 가던 돌투반길, 그 어머니 소풍 끝내고 그 길에 꽃으로 누워 밤마다 피고 지내 하얀 꽃 찔레꽃, 산 노루도 숨차는 눈물고개 바람부리 언덕, 쪽박골 송이밭 가래골 추자 따는 아들 얼굴 보려고 한마는 울 할미 비수리 언덕에 곱게도 누웠네. 풀필이 불자 할 것만 혼자 넘는 농우제 길. 고향 가는 길, 고향의 그런 모습, 고향에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쓰신 것 같은데 참 잘 쓰셨네요. 어떻게 보면 시조풍의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참 표현도 그 세속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참 표현을 잘 쓰셨습니다. 자, 다음 시 또 볼까요? 이선용 시인의 대청댐에서라는 시입니다. 대청댐에서
이선용. 느티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저만치 사람이 서 있었다. 이쪽 바람과 저쪽 하늘이 마주하는 곳에서 생각이 멈추었다. 부는 바람은 멀리 가려고 곧고 길게 뻗은 산 그늘을 따라 붙고, 비치는 햇살은 가깝게 눈이 부시고, 싱싱한 물빛은 오래된 시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오갈 데 없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고 밝고 반짝이는 화구를 들고 가장 진한 색으로 느티나무를 그리고, 산과 물과 바위는 자유롭게 색칠을 하겠지만 어릴 적 장난질하던 아궁이 앞에 부직갱이에 붙은 불처럼 희미하게 간직되는 추억의 부소다막이 보인다.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붙잡지 않아도 서성이다 손을 흔들고, 그 많은 발자국은 흩어지며 해가 지는 쪽으로 모두가 달려간다. 반짝이는 흰 물빛 가운데 검은 새 2마리 점처럼 날고 있다. 대청댐 중에서도 부소다막이라고 하는 곳은 참 풍경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물빛하며 또 부소다막이라고 하는 그 바위산 길게 늘어선 그런 풍경들이 아름답기 그지없는데요. 그곳에는 사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그런 이물질들을 붙잡아두는 펜스가 쳐 있어가지고 일부는 아름답고 일부는 조금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곳이기도 하지요. 자, 대청댐 어떤 한 부분의 언저리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부소다막은 저도 많이 갔던 곳이고 저희 가족들하고도 많이 다녀본 그런 곳입니다. 자,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명멸하는 정치인들 면면을 보면 그 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제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분도 그 중에 계십니다. 하여 처음에는 당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이 그분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일이려니 자위를 하니 이제는 마음이 다소 평안해졌습니다. 권모술수, 이합집산, 배신과 모함 이런 것들이 오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실화로 존재하는 거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그냥 참담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권모술수와 배신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해가 바뀌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사이 다양한 일들로 여전히 주변이 어수선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겠죠. 내 삶이고 내 일생이니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인협회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감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맛이 느껴졌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기운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진희 사랑에 빠졌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사랑이 이런 거네요. 헤어날 수 없는 거네요. 나도 몰래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술잔에 취한 이 마음 사랑에 빠진 이 마음 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만